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기쁨과 슬픔이 담겨 있는 눈, 혹은 온화한 눈동자, 혹은 무표정하게 감정을 감추는 눈빛.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면 본성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괜찮은 척, 친절한 척, 심지어 착한 척을 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을 단 한눈에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도 어느 날 돌연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던 적, 혹은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 어색한 웃음만 지은 채 자리를 피했던 기억. 우리가 매일 사람들과 마주하면서도 왜 이렇게 인간관계는 어렵고 복잡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세 가지 관찰 포인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말 빠르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눈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본성이 그대로 투영되는 창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곁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눈빛은 따뜻한가요? 아니면 무표정하고 계산적인가요? 예전 고사성어 중 이목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과 귀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곧 사람의 본심은 눈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통해 눈빛 속 본성을 놓치지 않고 읽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박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했죠. 그런 박지연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인 김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항상 박지연 씨 곁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지연 씨는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히 말로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선영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예전엔 함께 웃고 함께 울던 눈빛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에서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응원을 가장한 무관심, 걱정을 가장한 비난, 그 속에 감춰진 미묘한 감정들을 지연 씨는 눈에서 먼저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박지연 씨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가장 먼저 선영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래, 이제 바빠지겠네. 애들은 어떡하니? 말은 응원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에는 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 차를 뽑았다고 했을 때 축하해. 근데 할부 부담되지 않아? 남편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을 때 애들 맡기고 갔다고? 쉽지 않았겠다. 표면적으로는 걱정과 관심처럼 보였지만 지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감춰진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먼저 전달한 것은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눈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드러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연기가 어렵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부드럽고 따스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시기, 질투 또는 경계심을 가진 사람의 눈은 어딘가 딱딱하고 피상적이며 불안정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럴듯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바로 눈에서 먼저 느낀 진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빛은 상대에 대한 진짜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감정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의 눈빛은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를 질투하거나 은근히 깔보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을 숨기려 해도 눈빛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빛 외에도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 바로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오정훈 씨는 45살 회사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유쾌해 보이는 동료인 김재훈 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정훈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재훈 씨랑 하면 편하니까. 그런데 정훈 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분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바로 김재훈 씨의 자세에서였습니다. 사람의 눈빛만큼이나 자세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재훈 씨는 회의 중에 늘 등을 기대어 앉았고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표가 있을 때 고개는 돌리고 눈은 딴 데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례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는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너희에게 관심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너희와는 다르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자세에서 벽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다정했지만 몸은 뒤로 물러나 있었던 사람.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돌려 나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며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의 말보다도 자세에서 더 많은 감정이 전달되지 않았던가요?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긴장된 사람은 등을 펴고 앞으로 숙여 대화를 듣습니다.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맞추고 몸을 향해 엽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깔보거나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세에서부터 무관심과 차단의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 부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의 내용보다 말투, 억양, 표정, 자세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세는 무의식의 언어이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오정훈 씨는 결국 프로젝트 중 김재훈 씨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회의 때마다 건성으로 듣던 김재훈 씨는 중요한 보고를 빼먹고도 정훈 씨 탓으로 몰았고 정훈 씨는 억울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 눈빛이 아니라 자세가 너무 불성실했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세는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몸을 돌리고 있으면 마음도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닫혀 있다면 마음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너무 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여러분을 바라보는지를 보세요. 팔짱을 끼고 있다면 방어 중이고 다리를 꼬고 있다면 우월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며 몸을 뒤로 젖히고 있다면 경계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숙이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말 빠르기, 그 속의 숨은 본성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빠른 말은 날카로움을 담고 있고, 느린 말은 생각의 여유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본성의 신호는 바로 이 말 빠르기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최윤정 씨는 47살 주부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랜 고등학교 동창인 김선미 씨도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친구였고 늘 대화를 주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미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어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지 알아? 라는 말로 시작해 자신의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아이의 성적, 학원 문제까지 쉴 틈 없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그 말들은 생각의 여유 없이 마치 쏟아지는 총알처럼 쏟아졌습니다. 윤정 씨는 잠깐 물이라도 마시려다 눈치 보느라 컵도 못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선미 씨는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알아. 그거 말인데. 그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윤정 씨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기분.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배출을 당했다는 느낌. 그것이 그녀를 지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빠른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게 말하고 남의 말을 끊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즉, 말의 빠르기가 지나치면 그만큼 성찰과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이 느리고 천천히 이어지는 사람들은 그 순간 무슨 말을 할지 더 깊이 고민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말과 말 사이에 쉼표를 둡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때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신뢰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에 책임이 있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한 기색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에 3번 걸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선한가? 이 3가지 질문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말의 속도와 태도까지 점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이 너무 빠르고 내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옳고 더 많이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눈빛은 진심을, 자세는 태도를, 말의 속도는 마음의 결을 보여줍니다. 이 3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신호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별하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현명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앞서 말한 눈, 자세, 말의 속도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힌트이자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호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오승철 씨는 51살 회사원입니다.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지금은 팀장을 맡아 많은 후배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겪은 일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시 팀으로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사도 밝고 말도 조리 있고 일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몸가짐도 바르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빠르고 자신 위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단지 성격이 활발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팀 내부에서 오 씨가 특정 직원에게 편애를 한다는 말, 회의 때 다 말하지 않고 따로 회의가 있었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결국 본인도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고 팀 내 신뢰에 금이 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그 후배가 있었습니다. 말은 바르되 빠르게 퍼뜨렸고 눈빛은 정직하되 사람을 잘 파고들었으며 자세는 바르되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표면적인 예의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겉보기엔 정중하고 겸손하지만 눈이 이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자세가 필요 이상으로 정제되어 있었으며 말이 빠른 가운데엔 늘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신호를 포착했을 때의 여러분의 감각입니다. 누군가의 눈이 웃고 있지만 왠지 불편하다면, 누군가의 자세가 바르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느껴진다면, 누군가의 말이 빠르고 정확하지만 따뜻함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불편한 진실을 직감한 겁니다. 그런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감각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불편하다는 건 그 사람이 내 기준을 넘나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도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눈과 자세, 말의 속도는 얼굴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 존중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기준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준을 토대로 실제 관계 맺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현명한 실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눈, 자세, 말의 빠르기는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챘다고 해서 당장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현명해지려면 신호를 알아챈 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행동이 곧 인간관계의 갈림길이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이정숙 씨는 올해 53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인데요. 정숙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은자 씨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명절이면 서로 집에 들락날락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만나 차를 마실 때면 은자 씨의 눈이 자꾸 주변을 훑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말이 빠르긴 한데 그 내용이 자꾸 주변 사람들의 뒷말이었습니다. 자세는 언제나 바르고 말끝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비밀, 누구의 실수, 누구의 단점들을 곧잘 흘리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그냥 착한 친구니까 입이 좀 가볍구나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한 말이 엉뚱하게 돌아와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제서야 직감했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모든 사람을 수단처럼 여기는구나. 하고요. 그제서야 정숙 씨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줄이고 대화를 줄이고 웃음은 짙되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내치지 않고도 멀어질 수 있더라. 그 사람을 몰아내지 않아도 내 마음을 회수하면 되더라. 참 현명한 말이지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가?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내 말에 어떤 눈빛을 보내는가를 기준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작게나마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눈에서 시작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지요. 진심은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함께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그가 웃을 때의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웃고 있는 입보다 웃고 있는 눈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거짓된 웃음은 입가에서 멈추지만 진심은 눈을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또 누군가는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 모든 과정이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눈치챌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을 잘 보고, 잘 느끼고, 잘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을 파악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봐야 할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자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인 말의 빠르기를 꼭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감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확신이 없거나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천천히 설명하며 공감하려는 태도보다는 정보의 양으로 압도하려는 것이죠. 충청도에 사는 남윤석 씨는 6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소일 삼아 작은 중고차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가끔 찾아오던 단골 고객이 차를 한 대 사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고객은 언제나 말이 아주 빨랐고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골이고 말투만 급했지 사람은 괜찮아 보여서 조건도 좋게 해주었죠. 문제는 계약서였습니다. 윤석 씨가 미처 내용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상대는 알아요, 다 알아요 하며 서명을 했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와서 자신은 그런 조항을 동의한 적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한 계약이었지만 말이 빠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윤석 씨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말로 나를 밀어붙인 거였구나. 내가 그때 말의 속도에 휘둘린 거였구나. 그 후 그는 이렇게 정리했답니다. 사람은 말이 빠를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야. 진실한 사람은 천천히 말해도 설득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빨리 말해야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많은 분들께 이 조언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말을 빠르게 쏟아내며 상대를 눌러버리는 사람. 혹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말만 늘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일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왜 나왔는가이다.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살핀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눈을 보고, 자세를 보고, 말의 속도를 보세요. 그 세 가지는 여러분을 상처로부터 지키고 좋은 인연을 남기게 해줄 겁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눈을 보세요. 눈빛에는 그 사람의 감정, 거짓,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자세를 보세요. 자세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내면의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말의 빠르기를 보세요. 빠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관계에서 속거나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